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5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1급 문제고요.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주거래처가 대응정국인 거 물어봤습니다. 품목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품목 등록에서 원재료의 프레임, 계정구분은 원재료의 대분류는 프레임. 자,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오더 코스트에 가서 지금 리드 타임이 5일이라니까 지금 IAB 그 다음에 티타늄 요거 되겠네요. 이 중에서 표준원가가 38,000원이래요.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대응 전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레임 알루미늄 타입 B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답은 4번. 자, 2번 문제입니다. 1번은 4번이 답이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2번은 다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 중 외주 담당자가 정용수인 거. 그러면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에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정용수라는 거죠. 그죠? 외주 거래처가, 거래처 분류는 외주 거래처를 놓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외주 담당자가 정용수인 거죠, 지금. 정영수인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래요. 그러면 한돈연공 하나 나오네요. 답은 3번. 이번에 답은 3번이고요. 네, 3번. 다음 보기 외주검사에 대해요. 입력 필수 항목이 필수인 검사 유형에 속해 있는 검사 유형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볼까요? 검사 유형 등록 한번 가서 보시고요.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외주검사라 했죠. 사용 여부는 사용이고요. 입력 결과가 필수래요. 저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나오네요. 회의 조립 검사. 답은 1번입니다. 그쵸? 4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뭐 품목을 물어봤으니까 생산관리 공통의 기초정보관리에 BOM 등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BOM 등록 들어가서 산악자전거 422번 422번이 될 거고요.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사용 여부는 사용이고요. 조회 눌러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페달 타입 B는 무상이다.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예, 무상 맞고요. 88- 프레스 프레임 W 타입 B입니다. 여기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스율이 가장 높다. 아니죠. 파워트레인 HMTB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2번이 답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다음 보기 조건으로 표준원가 대비 외주단가를 일괄 변경한 후에 품목별 외주단가를 구해봐라. 외주단가 등록 들어가시고요. 자, 외주공정 제품의 외주차는 영동바이크입니다. 조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여기를 그쵸 85%로 누르라는 얘기죠. 뭐 대비? 표준원가 대비니까 일괄 변경하고요.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 산악자전거 P20G 산악자전거 P20G는 178,500원 맞고요.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A421은 194,650원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 레드는 162,350원 맞네요. 그러면 그레이 블랙은 164,050원입니다. 틀렸네요. 10원 차이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4번이 틀렸기 때문에 4번에다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보기 조건으로 등록된 생산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생산 계획을 저처럼 열어주시고요. 생산 계획 등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 5월 4일부터 5월 10일이 되겠고요. 자, 생산 계획 품목만에 조회해라. 그리고 계정 따로 없으니까
조회 한번 눌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날짜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1번부터 지문 보겠습니다. 87-100의 2001번 브레이커 시스템은 총 기획 수량은 1050개이다. 맞고요. 생산 등록된 품목들에 대하여 5월 7일에는 생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고요. A420에 대해서는 5월 9일에 생산량을 초과했나요? 그렇죠. 일별 생산량이 170인데 180으로 초과했고요. 생산 계획된 품목 중에 총합이 가장 작은 건 누굽니까? 지금 보시면 200개짜리 전장품 SC가 있네요. 타입 A가 아니라 전장품 SC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 자, 7번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작업 지시 등록 시 생산 계획 조회 기준을 이용하여 적용받고 있습니다. 잔량의 합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거. 그러면 작업 지시 등록 들어가시고요. 제품 작업 공정에 작업장은 재조립 작업장입니다. 날짜 줄까요? 날짜는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입니다. 조회 눌러보시고 여기서 생산계획 조회 눌러보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고요.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계획 잔량의 합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거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360개 그 다음에 그레이 블랙은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돼요. 340개, 360개, 360개 그 다음에 여기는 360개, 340개짜리 하나 있네요. 340개짜리가 그레이 화이트인가요? 421 여기네 여기 그죠? 산악자는 거 421번 답은 421번입니다. 답은 1번.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확정을 하라고 합니다. 작업지시 확정에 들어가시고요. 날짜는 5월 18일부터 5월 24일. 작업 공정에 반제품 공정이네요. 이번에 반제품 공정의 작업장은 반제품 조립입니다. 자, 조회 눌러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먼저 지으래요. 우리 보고 확정을 짓고요. 날짜는 5월 19일이라고 합니다. 5월 19일 확인 해줬습니다. 4건 처리했고요. 네, 확정의 합이 가장 적은 거 34, 40, 60, 50 34개가 제일 적나요? 많은 거? 많은 거면 그렇죠. 60개가 제일 많네요. 3번이네요. 답은 3번. 9번입니다. 생산자재 출고 처리 시 생산자재 출고 들어가 주시고요. 출고 기간 보겠습니다. 출고 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31일이 되겠고요. 25일부터 31일. 자, 그 다음에 작업공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입니다. 작업공정의 프로젝트 작업장 눌러주겠습니다. 조회 눌러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청구기간도 마찬가지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조회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모품목 정보로 옳지 않은 거 모품목이 여기 있죠. 아닌 걸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지금 뭐가 없어요? 421번은 없다.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421번은 없다. 답은 1번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조건이 작업 실적 품목에 대하여 창고 및 장소로 입고 처리하지 않고 공정 작업장으로 잘못한 게 있다. 작업 실적 등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가 되겠고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정은 작업 공정 도색에 작업장이 있죠. 제품 작업장 도색입니다. 제품 작업장 도색이고요.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요건에 대해서 지금 찍으면 장소가 나오죠. 창고와 장소가 나오는데 지금 창고와 장소가 아니라 공정과 작업장으로 잘못 보낸 데 있다는 거죠.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공정과 작업장으로 잘못 보낸 건 지금 2번이죠. 하나씩 찍어 보시면 되겠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자재 사용 등록으로 보시면 되고요. 생산자재 사용 등록 중에서 자재 내역 중에 적용 수량의 합이 적용 예정 수량의 합보다 더 많아진 거, 이거 밑줄 그라 있죠? 여러분들 요 지문 요거 잘 기억해 달라 했어요. 제가 마이너스 찾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생산자재 사용 등록 들어가시고요. 자, 생산의 날짜 보겠습니다. 날짜는 6월 8일부터 6월 14일,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자,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반제품 공정의 반제품 작업장 도색, 반제품 공정의 반제품 도색. 조회 한번 눌러봤습니다. 요 4건 중에서 청구 적용 누르면 잔량이 20개, 잔량이 없고요. 세 번째 거 잔량이 얘네요. 지금 적용 예정 수량보다 적용 수량이 더 많아지니까 잔량이 마이너스로 떴죠. 답은 몇 번? 실적 번호로 물어봤나요? 그죠? 실적 번호니까 7번입니다. 답은 3번. 12번 문제 생산실적 검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생산실적 검사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 주겠습니다. 날짜는 6월 19일이 되고요. 6월 19일부터 19일까지 작업공정의 도색에, 작업장은 제품작업장 도색이래요. 자, 조회 눌러봤고요.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봤습니다. 김종욱, 이종현부터 볼까요? 이종현 2번. 김종욱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김종욱은 여기 있네요. 김종욱은 A400에 대해서 검사했으며 휠 조립 검사를 실시했고 마감 불량으로 인한 불량이 2개 발생했다. 맞는 질문. 김종욱은 맞고요. 자, 이종현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현은 421번을 했다. 맞고요. 전수 검사했나요? 네, 맞고요. 불합격 수량이 있네요. 지금 이종현이 잘못됐고 김종욱이 맞습니다. 김종욱이 맞고 이종현이 잘못됐다. 1번 아웃, 2번 아웃, 그 다음에 3번 아웃. 답은 4번이네요. 그쵸? 왜? 김종욱은 맞는데 이종현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나온 게 얘밖에 없죠, 지금. 나머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요. 13번. 생산품 실적을 등록할 때 등록하는 실적에 대한 구분값에 따라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가 자동으로 되기도 한다. 자,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들어가 주시고요. 하지만 수동으로 등록되기도 한대요. 자,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반제품 공정의 반제품 조립품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수동으로 등록한 걸 찾아봐라. 그 얘기 말인즉슨 이론이 포함된 거죠. 검사한 걸 찾아봐라. 그 검사를 놓고 보겠습니다. 몇 번? 실적 번호 14번. 이 문제는 괜찮은 문제죠.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14번.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연해 물으면 답하시오. 기초 제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초 제공 들어가 주시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날짜는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회 눌러봤고요. 4건이 나오는데 반제품 공정의 반제품 도색의 기초금액의 합이 가장 크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초금액의 합은 890, 170, 340, 770 맞네요. 1번은 맞는 지문. 자, 2번은 작업공정의 재조립장의 기초수량의 합이 가장 적다. 얘는 47개, 135개, 295개, 675개니까 맞죠? 작업공정 도색에 반제품 작업장 도색에 여기네요. 계정은 모두 반제품이다 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밑에 거 이거 하나 한번 볼게요. 부가기능에 우클릭해서 상세를 보시면 원재료죠. 반제품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3번. 계정을 갖다 확인해 보시면 된다. 우클릭, 부가기능, 분목 상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생산 지시 내역에 대해 실적 잔량이, 그러면 지시 대비 실적 현황에 한번 가보고요. 날짜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되겠습니다. 자, 자전거 지사네요. 그리고 작업공정 도색에
작업장은 반제품 작업장 바디 조회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잔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시번호, 여러분들 이거 제가 우클릭해서 정렬 및 소개를 좀 없애볼게요. 정렬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작업 지시 번호별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죠. 작업 지시 번호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다. 지시 대비 실적 현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체크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죠? 가장 적게 남아있는 번호는 2번.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지시번호별로 보는 거. 자, 정렬 및 소개에서 들어가서 볼까요? 정렬 및 소개에 들어가서 여기서 소개 해제하고요. 밑에 지시번호 넘기신 다음에 지시번호를 위로 올려보내고 지시번호의 소개를 갖다가 보시면은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수량이 나온다는 거죠.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번호 별로 나오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지시번호 별로 보시면 됩니다. 16번 문제는 생산 실적 기준의 품목들에 대하여 7월 한 달간, 그러면 월보 가는 거죠. 한 달간 물어봤으니까요. 여기서는 한국자전거 지사에 2025년이고요. 공정은 작업공정의 작업장은 조립작업장입니다. 제품공정이죠. 제품공정의 조립작업장 들어갑니다. 자, 조회기준은 적합이고요. 그리고 집계기준은 입고입니다. 자, 놓고 봤을 때 7월 한 달간 실적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480개짜리죠. 산악자전거 422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2번이네요. 17번. 다음 보기 조건으로 등록된 외주 발주에 대하여, 여기서 외주가 들어갑니다. 외주 바로 들어가고요. 외주 발주 등록. 자, 외주 공정 제품에 외주처는 하나씩 보면서 문제 풀어라 이겁니다. 다스산업 이거 전에도 풀어봤었죠. 날짜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번이 주어졌어요. 품번 입력해볼까요? 83-2200번. 자, (83-2100번을) 다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조회했어요. 하나씩 보라는 얘기죠. 금액은 여기서는 다스산업은 73,950원, 그 다음에 제일물산은 조회하면 13만원, 그리고 형광램프 87,000원. 하나 더 볼까요? 세리마이어 조회 82,650원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한테 물어본 게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보다 뭐가 외주단가 등록에 등록된 단가보다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네요. 이렇게 다 써주시고 결국에는 외주단가 등록이랑 아까 우리 봤던 여기랑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세리마이어 이렇게 놓고 봐서 아까 있었죠? 품번이 지금 83-2200번인가요? 요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네요. 2200번. 여기도 83-2200번으로 놓겠습니다. 하나씩 놓고 이 단가보다 82,650원 제가 얘를 갖다가 분리시킬게요. 화면 분리시켜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어차피 창이니까 그죠? 여기서 외주발주 등록이랑 하나씩 비교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외주단가 등록된 등록 단가보다 더 높게 등록된 거라고 했습니다. 외주단가에 등록된
82,000, 하필이면 딱 정했네요. 82,650원보다 지금 82,850원으로 200원 더 비싸게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연치 않게 지금 바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번. 자, 외주발주 확정에 대해서 물어봤죠. 외주발주 확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주공정 반제품에 대해서. 자, 외주처는 빅파워. 날짜는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 조회 눌러주시고요. 여기 4건 있죠. 여기랑 우리 아까 BOM 등록 있었죠, 여러분. BOM 등록이랑 비교해보란 얘기예요. 결국엔 BOM 등록에서 등록된 내역이랑 얘도 한번 제가 밖으로 빼내볼까요? 화면 분리. 자, 분리해서 외주발주 확정이랑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요 화면이랑. 자, 비교해서 볼 텐데 하나씩.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 했냐면 프레스 프레임 Z부터 뭐라 했으니까 88-100에 2000번.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쳐도 돼요. 88-100에 2000번. 자, 조회 눌러서 비교해보라는 얘기죠. 800번, 300번, 210번 이상 없고요. 그 다음 문제는 프레스 프레임 W입니다. 자, 여기서는 88-100에 1000번. 자, 조회 눌러볼까요? 자, 700번, 200번, 1600번, 800번, 300번 이상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파워 트레인 SCM DB죠. 85-1020-400이래요. 그러면 85-1020-400. 자,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파워 트레인 SCM DB니까 300, 700, 950, 1600 이상 없고요. 자, 마지막 81-100에 1000번입니다. 81-100에 1000번. 조회 눌러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600에 2001에 여기가 틀렸네요. 그래서 88-100에 2000번과 88-100에 1000번으로 잘못 나왔으니까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4번이네요. 지금 외주 문제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17번, 18번 꼭 풀어보시고요. 19번. 자, 외주자재 출고를 물어봤는데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외주자재 출고를 진행한 후에 품목별 출고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 거 했습니다. 외주자재 출고 들어가고요. 날짜는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네요. 출고 창고는 따로 없고요. 외주공정 제품의 영동 바이크입니다. 자, 눌러보고 조회 눌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출고 요청을 이용하여, 그죠? 출고 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죠. 자, 6월 15일에 시작해서 6월 21일까지고요. 그리고 조회를 눌러봤습니다. 자, 외주공정의 제품의 영동 바이크 조회 눌러봤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를 전체를 갖다 체크하고 요청 적용을 누르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여기다 안 넣어도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서 품목별 출고 수량의 합이라니까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된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각각 더하면 가장 많은 품목은 그렇죠. 전장품 SC가 되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물음에 답하시오. 실적 등록 들어갑니다. 자, 실적 등록 들어가서 날짜 주겠습니다. 날짜는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품, 외주공정 제품의 반제품이죠. 외주공정 반제품의 외주처는 런닝 정밀. 조회 눌러주시고요. 요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 수량, 부적합이 제일 많이 발생한 거. 자, 보시면 부적합 30개, 부적합 35개, 부적합 25개, 30개, 35개짜리 있었네요. 자, 그게 뭡니까? 프레스 프레임 Z, Z죠. 타입 B. 답은 3번.
순서가 틀리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순서랑 답 순서가 틀립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 보기 조건에서 해당하는 외주 실적에 대하여 일괄 적용 기능을 이용해서 자재 사용을 등록한 후에 자재 사용 등록 들어가고요. 자, 외주로 바꿔주시고 외주 공정은 외주 공정 제품의 작업장은 하나상사입니다. 자, 날짜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조회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체크하시고요. 일괄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자, 사용일자는 주어졌어요. 2025년 7월 2일, 2025년 7월 2일로 주어졌고요. 창고는 그쵸? 부품 창고 인천 지점에 자, 지금 보시면 외주 공정 제품의 하나상사 자, 부품 창고 인천 지점에 출고 장소는 부품 반제품 부품 장소입니다. 자, 확인 눌러서 다 출고시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보라 했냐면 사용자재 수량이 56개, 46개, 38개, 46개 첫 번째 게 제일 많네요. 그래서 보시면 421번이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22번 다음 보기 조건에서 외주 실적 내역에 대하여 실적 일괄 적용을 적용하고 외주 마감을 했대요. 외주 마감 한번 가볼까요? 그랬을 때 마감을 진행한 후에 마감 처리된 외주처 중에 공급가의 합이 가장 많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주 마감의 공급가가 제일 높은 거 이렇게 보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날짜는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가 되겠고요. 외주 공정 반제품에 조회 눌러봤습니다. 자, 실적 적용 기능을 실적 일괄 적용을 이용하여 외주 공정은 여기서 보시면 외주 공정 반제품이 되겠고요. 외주처 특별히 없고요. 실적일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놓고 마감일자는 7월 12일, 7월 12일이 되겠고요. 매입과세의 과세 매입 적용 눌러봤습니다. 자, 4건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 했냐면 외주처주의 공급가의 합이 72만 7천원, 67만 5천원, 80만 2,500원, 82만 5천원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거 런닝 정밀 작업장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조건의 외주 마감 내역에 대해 점포 처리를 하고 그러면 회계 처리 외주 마감 들어가고요. 날짜 주겠습니다. 날짜는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자, 그 다음에 한국자전거 지사 조회 눌러봤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 사업장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 보고 전표 처리해라. 전표 처리했고요. 회계 전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가세 대급금의 계정 과목의 금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거 67,750원, 69,500원, 67,400원, 68,500원, 69,500원짜리가 제일 많네요. 세림 와이어입니다. 답은 3번. 자, 24번. 다음 보기 조건에 제품별 자재 사용 내역에 대하여 자재 사용 현황 제품별로 들어가고요. 들어가셔서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2000번에 날짜는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가 되겠고요. 외주공정 제품의 다스 산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모품목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거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모품목별로 공정 및 정렬 및 소개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 자재별로 물어봤죠. 그러면 아마 여기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수량의 합, 그 다음에 품번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죠?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오겠다. 245개, 200개, 285개, 150개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은 건 그렇죠. 요거 얘가 뭔지 볼까요? 285개짜리가
B, 그레이, 블랙. 답은 4번이네요. 자, 25만. 현재 공에 대해서 제공을 물어봤는데, 현재 공이면 현재 공연한 공정 작업장에 들어가시고, 지사의 2025년 외주공정 반제품, 외주공정 반제품이고요. 작업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계정을 반제품으로 줬어요. 반제품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품번도 줬습니다. 87-100의 2001번이라고. 87-100의 2001번.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을 때 이 제공 수량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적게 남아있냐? 여기 100개짜리 런닝 정밀 작업장이네요. 답은 2번. 자, 내용을 봤는데 외주 쪽에서 한 두세 문제 어렵게 나온 거 빼면은 나머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시뮬레이션은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데 자격증을 취득할 때 기출문제만 풀고 합격하면 취업이 잘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자격증만 딴 겁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들으시는 이유는 오프라인 때는 왜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지, 지금 어떤 분들이 자꾸 실무가 빠졌으니까 실무를 해달라는데 실무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무를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제가 강의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계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 오프라인에도 나름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PL 업체를 경험을 했었고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과 기출문제와의 차이, 이론과의 차이를 갖다가 실제 수업에서 연계해서 풀어내다 보니까 수업은 오프라인은 틀립니다. 지금 온라인은 그냥 단순하게 기출문제만 있는 걸 풀어드리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시뮬레이션 할 때 실제 현장과의 괴리점, 그 다음에 차이점, 그 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든가 사건, 그리고 실제 ERP를 현장에서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만 취득한다 해서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프로세스에서는 일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업에서 다루지 않은 프로세스들도 많다. 그리고 저는 온프레미스 ERP를 작업한 곳에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 셉도 한번 다뤄봤고요. 독일계 자격증이라는 셉도 다뤄봤고 온프레미스도 다뤄봤고 더존 것도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랑 자격증은 다르다는 거, 실제 수업에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듣고 싶다면 저는 오프라인을 한번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지금처럼 기출문제를 땄다 해서 바로 취업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라든가 내용들을 또 한번 잡아드리기 때문에 한번 오프라인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좀 5개월 정도 투입이 되지만 4, 5개월 차이가 회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없이도 대기업을 한번 집어넣어 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수업도 한번 고려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또 인사 시뮬레이션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